학습 목표.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결혼 중개업의 소비자 피해가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현황에 대해 파악할 수 있으며 결혼 중개업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개업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의 소비자 피해 의미와 현황. (1) 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의 의미. 이번 시간에는 결혼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사실상 결혼 중개업을 통한 피해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결혼 중개업 이용 피해에 관한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피해 보상은 당사자가 반드시 등록된 결혼 중개업체를 이용했을 때에만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결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 갈수록 결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규모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결혼과 국제 결혼 둘 다 적용이 됩니다.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0년 기준 2,408건에서 2013년 기준 3,060건으로 국내 결혼에 대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결혼중개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을 2014년 12월 개정했습니다. 국제결혼도 소비자 상담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610건에서 2013년에는 647건으로 늘어났는데요. 피해 구제 및 피해 처리 결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제결혼 중개업 표준약관이 2010년에 제정이 되었고 중개업체와 이용자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화된 회원 가입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결혼 중개업체 이용 단계. 그럼 먼저 결혼 중개업체 이용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결혼 중개업체 이용 단계는 총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중개업체 방문과 계약을 성사시키는 단계가 1단계이고요. 이것이 지나면 2단계에서는 맞선을 위한 신상 정보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국내 결혼인 경우에는 그냥 맞선을 보면 되는 거고요. 국제 결혼인 경우에는 현지 방문을 하거나 상대방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맞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 서로의 결혼이 성사되는 것인데요. 이 각각의 단계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는 각 단계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4. 결혼 중개업체 피해 유형. 다음은 결혼 중개업체 피해 유형입니다.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상에서 해지 또는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급 기준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맞선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허위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그리고 사업자 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이 불이행되었을 때입니다. 국제 결혼 시 추가 피해 유형들이 있는데요. 계약 이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입국 관련한 중개업체의 서류 대행 과정에서 입국 지연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출 또는 이혼으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결혼 중개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 (1) 결혼 중개업체 선택과 회원 가입, 계약 단계 유의사항. 자, 그럼 이제 결혼 중개업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안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결혼 중개업체 선택과 회원 가입 계약 단계의 유의사항입니다. 맨 처음 단계인 초기 중개업체 방문 및
계약 단계에서는 사업자 연락이 불가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인 맞선 전 신상 정보 요구 단계에서는 신상 정보 허위 제공 및 정보 부실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맞선 단계에서는 소개 약속 미이행과 계약금 환급과 관련한 추가 비용 요구라든지 통 번역의 오류로 인한 피해, 배우자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성사 이후에는 배우자가 혼인을 하자마자 가출하거나 또는 이혼을 요구하는 등의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결혼 중개업체 신고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거나 또는 비싼 건지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업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것들을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방문 시에는 해당 결혼 중개업체가 결혼 중개업 수수료, 회비 등을 기재한 표를 가지고 있다거나 신고 필증 또는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증 보험 증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확인 사항 중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호, 대표자 성명과 중개사무소가 소재한 소재지의 주소 및 전화번호,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결혼 중개업 수수료 및 회비 등을 기재한 표, 이용약관,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 등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잘 알아봐야 합니다. 결혼 중개업체와의 계약 시 확인해야 될 사항을 살펴볼까요? 계약 시에는 수수료,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나 회비 반환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요. 결혼 중개업자의 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결혼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제공 방법, 기간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에 정확히 적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국제 결혼 시에는 통역, 번역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고 이것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결혼 중개업자와 이용자 간의 발생이 예측되는 사례들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합의해서 추가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비 부분과 중도 해지 및 환급 기준 또는 배상 책임 등 금전적인 손실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예측하여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업체 계약 시 주의해야 될 또 다른 사항은 계약 시에 결혼 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 계약을 하면 안 되고 이면 계약도 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는 5년간 꼭 보존하도록 하는데요. 계약서에는 대표자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인감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 결혼 시에도 역시 계약서에 반드시 서면 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되며 전자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와의 연락 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알아볼까요? 먼저 국내 결혼 사례를 보자면 K씨는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 정보업체에서 제공할 서비스를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3개월 동안 제공받지 못하였고 얼마 전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폐업한 회사의 근거리에 위치한 장소에 새로 인수한 회사가 있으며 직원들도 기존의 직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원 가입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K군에 살고 있는 40세 A씨의 국제결혼 사례입니다.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 모 국가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소개시켜준다는 광고를 본 후 A씨는 해당 중개업체에 홈페이지를 찾아 검색했는데요. 홈페이지에 나온 맞선 가능한 여성들의 사진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 가입을 하고 일부 계약 금액을 온라인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담당자를 만나기로 하고 약속된 장소에 가봤는데 담당자는 나오지 않고 다시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니
공사 중이라는 문구만 나와 있고 이후에도 중개업자는 계속 연락 두절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업자 연락 불가로 인한 소비자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과 예치금 제도에 따라 폐업 후에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업체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해 사례에 속한 다수 업체들은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행위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시 보증보험 기간 만료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맞선 전 신상정보 요구 단계에서의 유의사항. 맞선 전 신상정보 요구 단계에서 알아야 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국내 결혼 시 결혼중개업체에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내 결혼중개업 표준 약관에 따르면 맞선 상대방에 대한 결혼 관련 개인 정보를 회사에 제공해야 하는데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경력 등은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타 신상 정보는 개인정보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요청할 수 있는데요. 즉, 맞선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상대방의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직 증명서, 졸업 증명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들입니다. 국제 결혼 시에는 결혼 중개업체 요구해야 할 사항이 좀 더 까다로운데요.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르면 국제 결혼 중개의 경우 맞선 상대방에 대한 확실한 신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나이와 직업, 혼인 경력과 범죄 경력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된 건강검진 기록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처럼 국제결혼 맞선 이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필요하고요. 범죄 경력 회신서, 그 밖에 상대방 국가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신상정보 허위 제공 및 정보 부실에 의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결혼 사례인데요. 2013년 4월, P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했고 아이 없는 매칭 상대를 조건으로 일반 가입이 아닌 VIP로 가입비로 수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5월 말에 상대방 연락처를 받았지만 상대가 만남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중개업자도 기다리라고만 말했다는데요. 연락을 할 때마다 아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P씨는 만남을 취소하고 업체의 신뢰도 떨어져서 회원가입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경우는 신상정보와 관련된 허위 제공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으로 판단되지만 업체에서는 1회 만남으로 주선하여 본사의 규정대로 환급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신상정보 허위 제공 및 정보 부실에 의한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의 경우 국내 결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계약서상 기재된 소비자의 우선 희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받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해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내 결혼 시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는 다음과 같은 분쟁 유형과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결혼 사례입니다. 2010년 8월, C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모 국가의 여성을 소개받았는데 수백만 원의 계약 후 현지에서 추가로 수백 달러를 요구하여 지불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자 신상 정보를 업체에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했다는데요. C씨는 그래도 여성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한 후 한국에 돌아와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결혼한 여성은 돌아오지 않고 업체는 나중에 문제를 제기한 C씨에게
이 여성이 이미 아이도 있는 결혼한 여성이었다고 했다는데요. 이에 C씨는 업체를 상대로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라 결혼중개업자들은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하여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즉 통상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비용 금액 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불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맞선 단계 시 유의사항. 이번에는 맞선 단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소개 약속 미이행에 따른 피해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의 국내 결혼 사례를 보자면 S씨는 성원 씨까지 소개를 시켜주겠다는 광고를 본 후 A업체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을 한 후 1년이 지났지만 2번의 소개만 받았다는데요. 1년이 넘도록 약속한 횟수를 다 채우지 못했고 성의가 없어 계약 해지 및 자녀 횟수에 대한 환급을 주장하니 기간 경과를 사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사례입니다. P씨는 H결혼중개업체 홈페이지에 실린 한 여성의 사진을 보고 H업체에 전화를 걸어 해당 여성을 현지에 가면 소개받을 수 있는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을 소개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현지에 갔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이른바 미끼 영업의 수단이었으며 해당 여성은 만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개 약속 미이행에 따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제 결혼과 국내 결혼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거짓,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미끼 영업을 한 중개업체에게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사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썼다면 그와 관련한 과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적절한 반환금을 청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금 환급에 따른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결혼 사례를 볼까요? A씨는 결혼정보회사와 약정 만남 횟수 4회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서비스 횟수로서 2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해 주기로 하고 420만 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입한 지 8개월 정도 되었는데도 맞선은 2회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니저도 너무나 불친절하여 해지하려고 했다는데요. 업체 측은 계약서에 기재된 서비스 만남 횟수라는 조건은 인정하지 않고 업체 자체 약관을 근거로 약정 만남 횟수만을 환급 기준으로 제시해 20%의 위약금과 4회 중 2회분을 공제한 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금 환급에 따른 대처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결혼 중개 표준 약관 제11조 가입비 환불에 따르면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에는 횟수제는 총 횟수분의 자녀 횟수 곱하기 회원 가입비의 80%, 기간제는 총 일수분의 자녀 일수 곱하기 회원 가입비의 80%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결혼 가입비의 환급 기준은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점과 환급 기준이 있는데요. 소개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 가입비의 80%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1회 소개 개시 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 가입비의 80%의 총 횟수분의 나머지 자녀 횟수 또는 총 일수분의 나머지 일수를 곱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결혼 사례입니다. B씨는 결혼중개업체와 계약을 하고 수백만 원을 지불하였는데요. 이에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으나 성혼이 되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현지에서 7일 맞선을 보았으나 적당한 배우자를 찾지 못한 것인데요.
현지에서 계속 맞선을 추선하겠다는 중개업자의 권유를 거절하고 귀국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신부감을 찾지 못한 이용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실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반환을 요청했는데요. 결혼 중개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제 결혼 시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결혼의 경우에는 결혼이 성사되지 않고 맞선 이후에 해지된다면 국제 결혼 중개 표준 약관 제12조 회원의 중도 해지 및 환급 기준에 따라 총 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또는 해지와 관련한 많은 갈등은 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즉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이후 또는 6개월 이후에 돌려준다고 업체가 통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다음은 계약금 환급에 따른 국제결혼 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들에 대한 대처 방안입니다. 국제결혼 가입비의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결혼 성사 이후 발생하는 피해 사례. 국제결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런 피해 사례로는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거나 통 번역 시 오류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과 배우자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용 등 상당히 다양한데요. 국제 결혼을 할 때에는 상대방의 국가에서 맞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보다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결혼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 결혼 사례의 첫 번째로는 모 국가 여성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A씨의 사례입니다. A씨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와 수백만 원의 계약을 하려고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요. 중개업체 담당자들이 자기들은 한 번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며 계약서 작성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고 수기로 간단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은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 국가 방문 시 숙박료 등에 대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계약 내용에 이것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중개업체는 주장했다고 합니다. 국제 결혼 사례의 두 번째 주인공인 P씨는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한 뒤 수백만 원을 지불을 하고 국제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에 나갔습니다. 물론 계약서에는 추가 비용이 없음을 명시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요. 결혼이 거의 성사되어 제외 공간에 비자 발급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단계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서류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국제 결혼 시 추가 비용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용자는 국제 결혼 중개 계약서에 경비 부분에 향후 발생될 추가 비용 가능성에 대해 중개업자와 충분히 논의하여 해당 사항과 집행 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향후 갈등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을 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착수금이라도 계약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결혼 중개업체 이용료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국제 결혼을 할 때에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및 중개비 정산이 있습니다. 회원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을 변경 또는 제외하거나 별도의 서비스를 추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후 이를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제휴업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정해진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 요금의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국제결혼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운송, 숙박시설 등에 지급해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 시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외환 환율이 계약 체결 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에 사업자 또는 회원은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비용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 결혼 시 통번역의 오류에 대한 피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국제 결혼 중개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베트남으로 맞선을 보러 떠났다고 하는데요. 계약 조건에는 통역 서비스를 지원할 것을 확실히 했는데도 현지 맞선에서는 1:1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상대 예비 배우자가 될 사람에 대해 궁금한 여러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맞선 본 상대방이 A씨에게 결혼 이후 자신의 집에는 돈을 벌 사람이 없어서 당장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집에 매달 송금해 줄 수 있는가를 요청했는데요. 이 또한 통역의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 A씨가 본국에 송금할 생각을 하지 않자 결혼한 여성은 A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가졌고 가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국제 결혼식 통번역의 오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살펴볼까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에 따라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국제 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계약 사항에 전문 통역 번역 서비스를 받을 것을 명시하고 맞선 보기 전에 현지의 통역자와 전화통화를 사전에 해서 이분이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지 확인한 후 현지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요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쌍방의 통역 요지서를 사전에 작성하도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요청하고 통역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점검 사항을 본인에게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사증 발급과 관련한 이용자 행동 수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미리 확인하여 챙겨놓아야 하는데요. 사증 발급에 문제가 생겨 입국 수속이 늦어진다면 직접 한국 공관에 연락하여 문제 발생 원인과 사태를 파악하고 결혼 중개업자와의 계약 관계를 재확인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입국 수속이 지연되거나 사증 발급 거부 등의 사태에 따른 신부의 입국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해당 국가의 상황을 반영하여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자 신청 서류 작성을 결혼 중개업체에 위임하더라도 작성된 서류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사증 발급 시에는 어떤 사항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유무, 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혼인의 성립 여부, 5년 이내에 1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소득, 주거 요건 충족 여부, 초청인의 개인 파산, 부도, 법원의 채무 불이행 판결 등을 고려한 가족 부양 능력 유무, 건강 상태 및 범죄 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자 신청인의 한국어가 기초 수준 이상인지의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발급 인정서 관련 문의는 1345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국제 결혼 시 배우자 입국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현지에서 B씨와 혼인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B씨의 사증 발급을 위해 거주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과정을 이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 혼인 신고를 하여 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결혼 중개업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A씨와 혼인한 현지 배우자를 통해 한국 대사관에 사증 발급을 요청했는데요.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에 사증이 발급되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현지에서 혼인한 신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A 업체의 대표는 무슨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 공관에 연락했으나 한국 공관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자 발급 거부 사유를 말하지 않았다는데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직접 불호 사유를 통보하니 당사자에게 확인하라고 하면서 서면으로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증 발급이 한 번 불호되면 재신청하는 데는 6개월이 더 소요되는데요. 이 경우 A씨는 업체를 상대로
입국 불허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번에는 국제 결혼 시 배우자 입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볼까요? 앞서 소개된 사례의 A씨가 한국 공관에 직접 연락하여 비자 발급 거부의 직접적 이유를 물어보고 사태를 파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결혼중개업체의 부실한 서류 작성과 서류 신청 기일이 늦어져 벌어진 일로 나타나면 결혼중개업체에 손해를 물을 수 있지만 A씨와 관련한 거주지 확인 및 신원 확인 등의 문제 또는 B씨의 과거 국내 불법 체류, 위변조 여권 행사 등의 사유로 사증이 불허된 사안이라면 결혼중개업체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시 배상 책임에 대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결혼의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볼까요? K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여 입국한 후 결혼식을 마쳤는데요. 일주일이 지나자 신부가 가출하여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업체에 이의 제기했으나 업체는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 S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계약한 후 수백만 원을 지불하고 현지에서 필리핀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요. 신부가 입국한 후 현지 가족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해 줄 것을 남편에게 요청하다 거절하자 가출을 했습니다. 이에 S씨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이 돈만을 요구한 여성을 소개한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물어 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했는데요. 결혼중개업체에서는 재알선을 해주겠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국제 결혼 시 배상 책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볼까요? 결혼 파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원 가입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데요. 통상 신부 가출이나 이혼 시 6개월 이내 재알선 또는 재결혼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은 민법 제390조 및 제393조에 의거해서 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 즉 통상의 계산이 가능한 손해를 한도로 하고 있어 지출 비용 금액 이외에 이용자가 추가 지출한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2항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화할 수 있는 약관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체 관련 소비자 보호 제도. (1) 소비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 이번에는 결혼중개업체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소비자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는 국제 결혼중개업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분쟁 해결의 마지막 단계로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의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그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거래 관련법이 있는데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과 절차.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 절차 중에서 청약 철회 부분이 있는데요. 청약 철회 대상은 방문 판매, 전자상거래 및 계약서 고부, 할부 거래 등이 있습니다. 방문 판매법에 따라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이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사례는 국제 결혼 중개업자가 한 농가를 방문하여 베트남 아가씨와의 결혼 중개에 관한 사례인데요. 중개업자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 당사자인 총각이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10일이 되던 날 회원 탈퇴를 통보하면서 해약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받았던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야 하는데 이를 청약 철회 제도라고 합니다. 결혼 중개업자와의 계약 시 청약 철회가 가능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방문 판매에 따른 청약 철회에 관한 내용인데요. 농촌에 사는 37세의 미혼인 A씨에게 국제 결혼 중개업자 C씨가 전화로 외국 신부와 결혼할 수 있는 중매를 서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당시 대답을 피했는데 그 후 며칠이 지나 C씨는 느닷없이 A씨를 찾아와서 국제결혼 계약서를 내밀면서 계약을 하자고 종용했고 A씨는 순간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본인이 너무 경황 없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고 서면 계약서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여서 그 다음날 회원 탈퇴를 통보하고 해약을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전자상거래 및 계약서 교부 미이행에 따른 청약 철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는 40세의 미혼인 D씨는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외국인 여성의 사진이 있는 홈페이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홈페이지로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국제결혼과 관련한 중개 서비스의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는데요. D씨는 호기심에 회원 가입을 하였고 신용카드로 회비의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3일이 지나 친구인 E씨가 더 나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회원가입을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할부 거래에 따른 청약 철회에 대한 사례입니다. 결혼중개업체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35세의 미혼 K씨는 2개월 이상 3회에 걸쳐 할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K씨는 계약 체결 이후 3일이 지나 자신의 경제 능력상 할부 거래를 계속할 수 없어 계약을 철회하려고 중개업체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럼 결혼 중개업자와의 계약 시 청약 철회 대처 방안을 살펴볼까요? 앞서 설명한 세 가지의 사례 같은 경우에 소비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데요. 청약 철회란 방문 판매, 전자 상거래, 할부 거래일 때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국제 결혼 중개업체가 위약금 없이 소비자와의 계약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중개업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이 계약을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하며 받았던 계약금도 전액 환불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두 번째,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았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입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방문 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 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앞의 기간 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거래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